화목한 런치스탁입니다. 저는 윤전호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정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애널리스트 최영광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최근에 유가 흐름을 봤을 때 네. 80에서 90달러 정도로서 강세인데 네.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란 말이죠. 네. 그래서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보유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손절이야? 아니 추가 매수야? 라는 고민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산업군에 대한 얘기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가가 왜 약세인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유가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유가의 그 높이에 따라서 사실 투자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유가인 상황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또 정제 마진이 상승하는 것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석유화학보다는 좀 더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혹시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에는 없지만 올해 석유화학 수요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중국의 어떤 석유화학 수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수요가 막 굉장히 부진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이런 제품 스프레드들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의 분기별 영업이익들 흐름들을 놓고 보셔도 계속 적자 흐름이라든지 계속 부진한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석유화학 산업이 이렇게 직면한 문제점이 수요가 보다도 공급하고 또 유가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공급 쪽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게 글로벌 에틸렌이라고 하는 좀 석유화학의 좀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에틸렌 신규 증설 차트입니다. 이게 놓고 보시면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대규모 증설이 거의 1000만 톤에 달하는 증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중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 영내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24년도 전망치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바를 보시면 올해보다도 좀 거의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이 줄었네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도 증설이 좀 줄어드니까 이 석유화학 산업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규 증설이 줄더라도 내년에도 좀 공급 과잉은 지속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가동률 차트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똑같은 이 에틸렌 가지고 가동률을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지금 올해 가동률이 거의 7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증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과거 평균치,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를 놓고 보시면 거의 90%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 가동률이 과거 평균보다도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이 증설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지금 가동률 상향만을 통해서 공급이 10%는 증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아무리 뭐 신규 증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급 부담은 계속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높은 유가도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과거 이렇게 길게 롱텀하게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와 유가를 같이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업사이클이 나타났던 시점들은 다 유가가 바닥권에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 업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가 수준은
이런 업사이클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너무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유가가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거기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하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가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적정 레벨 이상 유가가 높아지면 오히려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네네. 제품 가격에 어떤 저항이 발생하면서 스프레드가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국면이군요, 지금이. 네, 지금 유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조금씩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석유화학 산업의 업사이클이 나타나려면 이 유가가 충분히 스프레드를 확대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 대략 이렇게 못해도 한 4, 50달러까지는 하락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문제는 이 과거에 유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네. 한 차례,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 오일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크게 늘렸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부분의 경우가 다 수요 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요 침체 때문에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도 한 차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내년도를 놓고 전망을 할 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원유, 그러니까 석유의 수요 공급 밸런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막대 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급 밸런스가 더 타이트해지고 이게 빠지면 빠질수록 공급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보시면 올해 초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수급 밸런스가 더 타이트해졌고 유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이제 24년도를 놓고 봤을 때 이 수급 밸런스가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별로 빠지지 않을 거로 지금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유가도 크게 하락할 여지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가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을 이제 크게 확대할 여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반대로 계속 오펙 플러스 같은 이런 중동의 산유국들은 적정 수준의 고유가를 항상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 감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이런 석유화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계속 지속이 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높은 유가 수준에서는 석유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네. 이해가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업사이클이 되기엔 아직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 확연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의 그 분쟁이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유가의 변동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이미 그 결론적으로 유가가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단에서도 유의미한 국가들은 아니어서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유가가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 이팔 전쟁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그래서 뭐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개입돼서 이게 지정학적 이슈로 번지느냐가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좀 이스라엘 편을 좀 지지한다 이런 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계속 유가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이 굳이 전쟁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켜가면서 그런 석유 쪽에 유가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기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분쟁에 대한 유가의 변동성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종목 하나 지금 보려고 하는데 S-오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S-오일 차트를 보시면 가격 추이는 이제 2022년
5월서부터 최근 가격 추이를 한번 볼 텐데요.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62,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8만원 가격, 그리고 중간 가격 한 10만원 가격선에서 이렇게 가격 흐름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2022년 한 6월 13일, 날짜를 보면 6월 13일이 되겠네요. 이때 보면은 뭐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국제유가도 이때 120달러를 도파한 적이 있었고요. 뭐 정제 마진도 30달러 이상 육박한, 30달러 정도 육박한 상태라서 주가 흐름은 최근 시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실적 부진과 증권사 목표 하향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횡보 내지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 한 거의 40~5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4월 26일 정도, 이날 보면은 전저점이 완전히 훼손이 됐어요. 그날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적 쇼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지지 못하고 주가는 레벨 다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최저점이었던 7월 6일 날 가격대를 보니까 6만 초반원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하락한 수급 주체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 8만원까지 주가는 회복했었어요. 보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 텐데, 뭐 23%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금 다시 대밀리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S51에 대해서 잠깐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차트 잘 보여주시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주가의 이런 흐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S51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잠시만요.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뭐 4월 달이었었나요? 그때 그렇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때 보시면 실제로 그 이익 자체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좀 많이 감소를 했었고, 최근에 다시 뭐 이렇게 반등을 했었다라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3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9,22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제 마진도 3분기 때 굉장히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최근에 좀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정제 마진이 그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제가 3분기보다는 좀 줄어든 4,400억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같이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굉장히 유가가 높아져 있고, 정제 마진의 레벨 자체도 과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과거에 한 2014년부터 한 19년, 20년까지의 뭐 이렇게 영업이익 숫자들을 한번 보시면요. 16년도, 17년도 때 좋아서 1조 원 중반대, 초중반대였었고, 그 이전에는 사실 1조 원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적자를 기록하고 이랬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또 러우 전쟁이 발생하고 나면서부터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 이런 고유가, 그리고 높은 정제 마진 레벨, 이런 것들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엔 피크아웃이 할 것이다라는 우려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아웃 우려. 그렇다 보니까 지금 S51의 주가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글로벌 피어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싼 수준이고요. 저렴한 수준이고요. 반면에 저는 아까도 잠깐 그 산업 쪽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유가에 대한 수급 밸런스도 계속 내년에도 타이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제 설비들의 증설도 사실 유의미한 증설이 많지 않습니다. 수요 증가량을 계속 하회하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 정제 마진 자체도 과거 평균 레벨이 한 5달러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높은 한 6, 7달러, 7, 8달러 정도 수준이 이제는 좀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부담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까지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화랑장, 주가가 상승기에 있을 때는 고포 주식을 봐라. 그리고 지금처럼 주가 약세일 때는 저 PBR 종목을 좀 봐라라는 격언이 좀 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같은 유사 업군대에 대한 종목들을 보니까 다 PBR이 다 1, 2의 미만으로 다 하회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 1 미만에 하회했다고 해서 접근하기도 좀 부담이 돼요. 아시다시피 네네. 말씀드렸듯이 유가 자체도 업사이클도 아니고 공급 과잉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이 S오일에 대한 지금 가격이 7만 원 정도인데, 목표가는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금 가격에서는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격대다. 네, 네. 저는 지금 목표 주가로 96,000원 제시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목표 주가 산정 방식은 네. 저는 내년에도 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트한 유가의 수급 상황이 지속이 될 네.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네. 견조한 어닝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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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정유 부분에 대한 에비타에다가 글로벌 피어 네. 비교 기업들의 네. 평균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한 주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아까 PBR 네네.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S오일 역시도 PBR 밴드 차트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거의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위치에 있어서, 네네. 이 향후에 이런 지금과 같은 호황기의 어닝, 그러니까 네. 실적이 영업이익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신뢰도가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언제든지 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이제 추워졌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배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격언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이 종목도 배당을 주나요? 네, 주고 있고요. 네. 근데 배당이 기존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한 30% 정도, 당기순이익의 30% 정도를 주고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S오일이 이제 뭐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석유화학 설비를 네. 크게 확대하는 그런 투자 계획들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캐펙스로 지출될 돈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배당 성향은 이제 20%로 조금 하향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발간한 종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되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떻게 됐죠? 효성 TNC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고객님 모두,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